뇌에다가 명령을 해요. 그러면 마음하고 뇌 사이는 어떻게 그 명령을 주고받는지 그건 아주 그것은 다음 일이기 때문에 까지 연구는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좌우간 뇌에서 명령을 받으면 뇌는 마음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근육이라든가 근육이 대부분 근육이나 표피나 이런 곳에 명령을 전달해요. 명령 전달하는 것은 뭘로 하냐면 전기로 합니다. 이게 세포는 우리 신경세포는 전부 전기로 하는 거예요. 전기로. 우리 몸은 지금 전기가 전기. 근데 그 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 전자기가 생깁니다. 자기가. 자석도 호일을 감은 게 자석이 되죠. 그러듯이 방송도 그 전류를 세게 흘릴 경우에 생기는 자기. 그것을 이제 안테나에다 쏟으면 약한 자기력이 세상으로 퍼져요. 지금 여기도 예를 들어 뭐 서울 방송, 뭐 라디오 코리아 거기서 품어내는 자기가 아주 약한 자기가 또 있어요. 계속 오는 거야. 그 약한 자기를 말하면 잡아내는 것, 인식하는 것이 라디오입니다. 그러니 약한 자기에도 크기가 있겠지. 어떤 것은 1650, 어떤 건 1230, 어떤 건 1540. 그 주파수라고 그래요. 그 떠있는 게 틀리니까 그것을 라디오에서 동조, 바리콘이라고 하는데 동조를 해. 1540에 동조하는 걸 딱 그걸 잡도록 그걸 조절을 딱 하면 그 파장만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들을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람도 역시 뇌에서부터 근육으로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뇌에서 입술 근육으로 계속 명령이 내려온다고. 전기의 신호로. 전기의 신호로 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뇌에서는 그러니까 나의 전기가 크기가 다르고 사람마다 미세하지만 전류 크기는 다릅니다. 그걸 우리 뇌파라고 그래요. 뇌파. 그래서 보통 우리 뇌파라고 할 때는 뭐 알파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파장을 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뇌파. 그런데 각기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그 뇌파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훈련 들고 나오면 아주 사랑하는 사이이거나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경우, 부부 사이이거나 부부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마음까지도 일체가 되는 그런 상대끼리는 마음이 일체된다는 것은 주파수가 맞는다 소리예요. 뇌파가 거의 비슷해진다 소리예요. 그런 상대끼리는요, 마음을 읽는다고 얘기를 안 해도 지금 말을 여기를 안 해도 여기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돌아가고 있는 내용을 서로 교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만화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앞으로는 그걸 기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뇌파를 이렇게 뭐 기계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로 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생각을 읽으니까 언어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면 말을 서로 언어가 달라도 생각을 읽어내니까 통하고 어쨌든 우리는 그걸 뇌파로 서로 같아져서 뭐 뇌파로 통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걸 뇌파로 통한다고 그래요. 그러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통했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건 과거 어느 일 때문에 지금 현재 병이 된 것이 80% 이상. 20%만 온 치료를 집중하고 있어. 20% 원인 때문에 다 죽는 게 아닙니다. 80%를 일으키는 원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죽고 있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손 놓고 있어. 방치하는 건 아니고 손 놓고 있어.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마음치료 기술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툴은 있는데, 문제는 많은 의사들이 이걸 이용을 안 하려고 해. 아마 내 생각으로 해서는 자존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만 열심히 한 사람은 다른 거 하는 사람 진짜 그게 아니라고 인정 아니기도 하지.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많다고 생각해. 밥그릇 싸움에 말하자면 저쪽으로 리퍼라고 해서 저쪽에서 내가 못 오면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있어. 돈이니까. 근데 환자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아는지 몰라도 보험에 보면 특히 노인들 65세 넘어가면 HMO, PPO 이런 게 있는데 PPO는 독립적인 것으로 해서 자기가 어느 병원이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특수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HMO는 의사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 병원에 오는 사람은 자기 이제 거기서 이 발생하는 것을 일부를 갖다가 침을 맞게 해준다든지 안경을 좀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약간의 이익을 주고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자기 그룹에서만 치료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HMO야. 이 HMO에 들어가면 또 하나는 그 HMO를 가입하게 하냐 PPO를 놔두냐 하는 그걸 누가 매니저 해주냐면 브로커가 해줍니다. 모르니까 이게 원래 모든 의료제도가 아주 쉽게 해줘요. 일반인도 금방 하면 쉽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복잡하게 했는지 집사 때도 그렇고 무엇이든 하면 못해. 개인은 브로커는 항상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브로커를 통하게 되면 그 사람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내야 하는데 없으니까 어디서 주냐면 병원서 줘요. 예? 한 사람을 HMO 자기 그룹으로 안내하는 대가로 한 500불 내지 600불을 줍니다. 대단히 큰 돈이죠. 한 사람당 내가 어디 뭐 중앙이라든지 한미라든지 그럼 갔다 그러면 그 그룹에서 난 말고 그 나를 안내한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은 광고하면서 무료 상담합니다 그러거든. 나한테는 안 받으니까. 근데 받아요. 나한테 저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이쪽에서 킵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나 때문에 600불을 지불했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600불을 빼야 본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귀찮은가 몰라. 조금 해서 혈압만 조금 높으면 당신 고혈압이라고 했다고 빨리 와서 진단받고 치료받으라고 얼마나 귀찮게 연락 오는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가. 그러면 고혈압이라 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으라고 해. 치료도 예를 들어 한두 번 헐거 낫을 걸 계속 쭉 늘려서 20번을 해. 자기가 하지도 않아야 될 걸 1차에서 계속 갖고 2주일을 갖고 돌아요. 리퍼를 빨리 해주는데도 2주일 걸려요. 2주일 후에 리퍼 해줘. 빠른데도 그렇지 않으면 1개월씩 걸려. 그동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상처가 곪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이 이익 때문에. 그런데 80%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퍼를 안 한다 그 뜻입니다. 정신과는 마음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룰 수 없으니까 정신과 병원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어떤 사람 전화를 했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으니까 듣게 들라고 온 소리인데 내가 마음치료 정신과 그쪽 난에도 내 광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단을 해서 우울증이나 그런 걸 처방할 수 있냐고. 나는 그걸 처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신과에서 하는 거고. 정신과도 사실은 우울증 처방이나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못 고치니까 우울하다면 우울 고쳐줘야 하는데 못 고치니까 항우울제만 주는 거예요. 치료제가 아닙니다.
잠이 안 온다고 그래. 그럼 고쳐줘야지. 못 고치니까 수면제를 주는 거야. 강제로 자도록. 정신이 막 이상하게 미칠 것 같으니까 항정신적인 약품, 안정제를 주는 거야. 못 고치니까. 정신이 이상하면 고쳐야 할 거 아니야. 왜, 무엇 때문에 정신이 이상한지, 무엇 때문에 잠이 안 오는지. 잠이 안 오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 그러니까 그걸 해서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어저께 크게 누구하고 싸웠어. 근데 어떤 사람은 싸웠어도 대범하게 그냥 넘겨서 자고 나면 뭐 옛날에 한번 싸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거 생각해요. 그놈이 나한테 왜 했을까, 나를 왜 싸웠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생각에 그냥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같은 거지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고. 문제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요. 어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진짜 잠 안 옵니다. 걱정 많을 때는. 너무 아파도 잠이 안 오고, 너무 기뻐도 잠이 안 오고, 너무 스트레스를 어떤 놈이 나한테 욕설하거나 스트레스 받아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계속 그 뇌관망 부활제를 때리니까 잠이 안 와. 그럼 그걸 고쳐야지. 근데 고칠 기술이 없으니까 수면제죠. 수면제는 그건 뇌를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뇌관망 부활제를 친다고 계속.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데 치는 자체를 모르게 마비시키는 거야. 멍청하게 만드는 거야. 치는 걸 모르지. 마치 우리가 여기 아플 때 치료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그래? 마취제 주사 놓으면, 마취하고 먹자는 우리 진통제가 마취약이야, 말하자면. 진통제를 먹으면 거기가 마취되면 실제로는 아프지만 안 아프잖아요. 마취제가 있는 동안에만. 마취제는 이제 케미칼이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케미칼은 많아야, 길어야 6시간이면 다 분해져 버립니다. 그럼 6시간 후는 멍청이 됐다고 해도 안 돼. 그럼 또 잠이 안 와. 계속 먹어야 돼. 그것은 이제 약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뇌나 우리 몸에서 뉴스트가 돼요. 그 약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를 먹어도 6시간 잤는데 또 계속 또 알이 들어오네. 그러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4시간, 3시간. 나중에는 그 약 먹어도 잠은 잘 수가 없어. 약을 5달, 6달 먹어도 잠을 못 자. 그러면 이제 약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약이 없는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이제 정신병으로 들어가는 거죠. 스스로 폭발해서. 근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건데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과거의 문제를 치료하는 기술이고, 현재의 문제를 치료하는 기술은 수천 명이 있습니다. 과거 문제가 더 80%인데도 불구하고 과거를 치료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왜 얼마 없냐?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왜 얼마 없냐면, 이것은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환자가 많이 오면은 그런 비즈니스가 활성화돼서 많이 생기죠. 근데 안 와. 안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미포를 앓는 것도 있고, 환자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여기를 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원인도 있고, 국가적으로 여기가 80%라면 이걸 보험에 커버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많잖아. 이건 20이고 이건 80이잖아. 근데 로비에 의해서 이쪽 종사하는 의사들은 힘이 없고 숫자가 없으니까, 저쪽 의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이쪽은 없어, 지원이. 이게 캐시를 받아야 돼. 캐시가 없는 사람들은 못 오죠. 알아도 못 와.
수가 없어서 못 오고,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한 100이면은 80명은 되고, 알아도 못 오는 사람 한 10명쯤 되고, 리퍼를 안 해서 못 오는 사람도 한 10명쯤 되고, 와야 되는데 의사가 알면서도 안 해주는 경우도. 어쨌든 어느 경우든 간에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쯤 치료받으면 완전히 정상으로 나을 수 있는데 10년씩 병원을 다니고 있어.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 치료 5년, 10년씩 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오면 얘기하고 그냥 보내고 또 오고, 그냥 한 번, 그것은 또 보험이 돼. 한 번 환자를 받으면 그냥 갖고 도는 거야. 몇십 명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야. 치료는 못 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큰 낭비입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낭비죠. 우리한테 보내면 예를 들어 10번이면 더 이상 안 나오게 해줄 수 있는데 5년, 6년씩 오면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한테 보험을 커버하게 해주면 예를 들어 5천 불이면 되는데 저쪽은 수십만 불이 들어가. 그걸 알면서도 또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다 로비라든가 뭐 그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가지, 현재의 병 때문에 일어난 병이 그걸 치료하는 의술이 있고, 과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걸 치료하는 의술이 있습니다. 또 하나 남았어요. 미래에 올 병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어떤 소지를 가졌다든지,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심장에 약한 어떤 DNA가 있는 사람은 심장병이 걸릴 확률이 많잖아. 근데 그 사람을 가장 훌륭한 의사는 병을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니까 미래에 그걸 놔두면 병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잘 다스리면 병이 될 사람도 병을 갖지 않고 일생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서 적절하게 그걸 카운슬링하고, 그건 뭐 약 주는 게 아니니까 진짜 카운슬링해서 미래에 오는 병을 오지 않도록 해주는 의술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잘 모르는데 동양에는 있습니다. 서양에는 없어요. 동양에 있는 것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 그 동양에서도 다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일본, 한국, 극동지방에 여기서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우주 원리를 음양, 오행, 천간 지지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해요. 우리는 대개 우리 몸은 먼저 내가 얘기했지만 엄마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우리 몸의 설계도는 DNA입니다. 그렇죠? DNA라고 하는 것에 우리 몸 설계도가 다 있어요. 그건 몸의 설계도고, 나의 설계도는 이건 내가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요. 나의 설계도는 어디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난 창조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적에 분명히 어떤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미 설계가 돼 있어. 그 설계가 무엇일까 하는 걸 나도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 설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 지금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미 동양에서는 알아냈고, 그것을 뺏어가는 기술도 알아냈고. 근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DNA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출생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 월, 일, 시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가. 이것은 물리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는
음양으로 따져서 날짜를 연을 두 자로 표현하고 월도 두 자로 일도 두 자로 시도 두 자로 그러니까 8자가 8글자 속에 8글자의 상호 관계를 해석하면 거의 다 나와요. 미래도 읽을 수 있고 과거도 읽어낼 수 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너무 재밌어서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우리 인류에게는 현재의 질병을 고치는 기술이 제일 발달되기도 많지, 제일 많고 과거의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고 미래의 병을 미리 카운슬링 해주는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미래의 것을 카운슬링 해주는 사람들은 서양에도 일부 조금 있지만은 주로 동양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를 다스리는 것은 그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과거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은 앞으로 2시간이 2번이 더 남았습니다. 60페이지 전생퇴행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생퇴행. 이게 전생퇴행이 어떻게 나오던지 이게. 이렇게 슬립 뛰면 안 살아나. 슬립이 안 되게. 요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다시 해서 껐다가 다시 켜서. 옛날 치라는지. 이제 뜨니까 60페이지 보세요. 전생이라는 건 진짜 전생이 있느냐 없는 것은 그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문제를 지금 치료하니까 과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직전의 과거. 내가 60살이라면 나의 과거는 60년이 있습니다. 그죠? 60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그 문제가 이제 그냥 우리는 그걸 과거라고 하고 그거보다도 더 과거. 그냥 나 태어났을 때 우리 태어났다는 건 우리 미국하고 우리 동양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부터 생명을 시작한 카운트합니다. 생명을. 그래서 뱃속에 들을 때는 막 없애고 그랬어요.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태어난 날부터 날짜를 카운트해. 그래서 완전히 1년 지나야 한 살이 먹어요. 근데 동양에서,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 한국에서는 뱃속에 수정한 날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수정한 날부터. 생명을. 그래서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 10개월이야. 그리고 한 살을 먹고 나와. 2달만 지나면 2살이야.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뭐 만으로 하느냐, 뭐 그냥 나이로 하느냐 따지는데 사실은 그게 시작. 그래서 동양에서는 한 번 잉태한 아기는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 죄악으로 여깁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우리 인류부터.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인정하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있을 때 태교를 하고 하는 이유가 교육도 수정 당시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것을 너무나 우리가 모르니까 좋은 것을 지키지 못하고 서양 것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태아 때,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생명이 있는 건데 그럼 기억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여러모로 연구했더니 먼저 말씀드렸듯이 태아도 오감으로 다 느끼고 다 그러더라 하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뱃속에 있어도 다 보이고 다 듣고 다 느끼고 다 합니다. 그야말로 전능하다고 할까요? 뱃속에 있을 때는 밖이 다 보여요. 낳는 순간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낳는 순간, 낳고 나서 그 다음 눈을 뜰 때까지는 며칠 걸리는데 뜨고 나서 그때부터는 세상이 뿌옇게 눈으로 보는 세상은 그래,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밖에 홀로 보여요. 뱃속에서는 마음으로 보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 어쨌든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 태교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됐을 적에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태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 뱃속에 있을 때 평화롭게 자랐느냐, 부부싸움을 하고 그러면 부부싸움을 한 뒤에 여기다가 그걸 초음파나 아니면 엑스레이 이런 걸 비춰보면 애기가 막 굉장히 찡그립니다. 스트레스를 무척 받아요. 노래를 들려주고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애기는 미소를 띠고 방글방글 웃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 그때부터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문제도 과거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와서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먼저 시간에 보여드린 그 태양에서 보여드린 미세스 한의사 지금 하신다는 그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버지가 45살 때 한 15년, 20년 됐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한의사였어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괜히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도 자기도 모르고 막 엑셀 같은 것이 눌러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 공부도 하고 전생 투행을 했더니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어떤 아주머니가 떼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살기가 어려우면 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원래 떼지 말아야 하는데 진짜 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긁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긁어낸다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실제로 긁어냈어요. 수저 같은 것을 이제 그 자궁 속에 넣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가 걸리면 딱 해가지고 진짜 긁어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간단하니 그게 뭐가 붙었으니까 긁어낸다고 말은 했지만 그 붙은 생명은 이런 치료를 하고 보니까 그걸 느껴요. 뭐가 자기를 떼기 위해서 들어와 있고 그 떼려 보니까 그 엄마 자궁 속에 붙어있는 채로 얼마나 요동을 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실제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두 사람이 붙잡지 못할 정도로 요동을 치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까? 그 경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때를 기회로 해서 그 스트레스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우울증으로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치료할 적에 여러분 봤지만 자 엄마 보고 자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른 것이 아니니까 뭐 너를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대로 엄마를 용서해라. 그 아줌마를 용서해라. 왜냐? 그때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은 잘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니까 용서해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죽을 때까지 막 미워해야 됩니까? 나하고 나 같이 공부하는 사람 하나 먼저 얘기했지만 그분은 어렸을 적에 막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무릎 꿇리고 그랬다는 그것을 막 엄마가 자기를 무척 학대했다는 기억으로 막 가지고 있어서 지금 40세인데 따로 살아요. 연락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엄마 보고 엄마 소리 나보고도 엄마라고 않더라고요. 그 여자라고 그러지. 얼마나 기억 속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 여자라고 할까요? 엄마를.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얘기하는 그 여자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물론 성경 구절 외라 하는데 못 외니까 벌 주기 위해서 무릎 꿇리기는 했겠지. 그건 학대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교육 방법으로서 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를 자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를 않고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려고 한다. 그렇게 계속 기억을 해서 그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그 기억이 안 지워지니까 지금도 엄마를 보기 싫고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해결을 위해서 심리학 공부를 많이 했대. 왜 그런지. 해결을 못했어. 근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점이 많고 그쪽으로 전공이 되니까 잡을 얻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서 카운티의 상담사예요. 그런 사람은 상담사예요. 근데 나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10년 이상 상담하고 있는데요. 효과 없어요. 그러면 그 효과 없는 상담사를 자기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지. 자기는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되는 방법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제 배우고 오는데 그것도 완전히 자기가 그걸 못 느낀 것 같아요. 이 기술을. 어쨌든 태아 때의 그걸 와서 할 수 있고 태아 때 그 원인이 없다. 태아 때도 원인이 없다. 그러면 언제로? 태어나기 이전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오기 이전으로. 그것도 과거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생이라고 합니다. 전생이 있냐 없냐 그건 둘째 문제고 태어나기 이전 전생으로 돌아가자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사람 있어요. 그럼 현재 나타난 아픔과 병과 비교를 해서 치료를 해요. 여기에 실제로 나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말로만 안 되잖아. 치료는 그것이 있어야 돼. 내가 받은 환자들 것은 임의로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 없어요. 동의하더라도 촬영 안 합니다. 나중에 또 그게 문제 되니까 그거 남겨놓고 네가 쓰네 안 쓰네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아예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이렇게 배우는 클래스에서는 클래스 배우는 학생이니까 그래서 치료 학생들 스스로 배우면서 자기 병도 문제도 치료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걸 내가 많이 찍으니까 나는 안 나오고 내가 필요해서 그래서 어떤 걸 가르칠 때는 뭐가 필요하니까 그걸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딱 나만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 없어요. 어떤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오면 어디 자료 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찍은 거니까 그걸 보면 전생으로 갔을 때 원인이 나오고 그걸 치료해 주니까 나더라.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여기도 한번 봅시다. 60페이지 이걸 보면서 조금 설명하고 이 전생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익지스턴트 레그레션이라고 그러죠. 과거로 돌아가서 현생 이전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좌우간 암실에서 그때로 돌아갔을 때 여기 있듯이
전생이 존재하느냐 여부는 논쟁거리지만 치유 기술에서는 전생 삶의 존재 여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의 삶으로 돌아가자 환자로 하여금 돌아가게 했을 때 그 전생의 배경과 사건들로 돌아가서 문제 근원을 찾아보자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도 있어요. 61페이지 전생 퇴행을 할 적에 최면을 어떻게 걸어서 전생을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아주 세밀한 제가 여기 이제 녹화한 걸 보여드릴 텐데 그걸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 내용을 거의 실제적으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책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암시를 하는 책은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실제로 하는 게 3페이지에 걸쳐서 내가 쭉 적어놨어요. 이건 읽어보시고 63페이지 보면 특히 지금 밤입니까 낮입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혼자 있습니까 누가 같이 있습니까 엄마와 같이 있다고 대답하면 엄마는 뭘 하고 계십니까 빨래를 만약에 빨래를 하고 있다면 무슨 빨래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과거고 이래서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전생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 63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그래도 안 나왔어. 그러면 자, 지금 5살로 돌아갑니다. 5살 때로 오고 그 다음 64페이지 끝에 있네요. 자, 지금 밤입니까 낮입니까 여러 번 했죠. 몇 살로 돌아가서 이는 전생으로 퇴행하기 위한 연령 퇴행의 연습이다 그랬습니다. 자, 1살 때로 돌아갔는데 없어. 얘 혼자입니다. 그러면 경험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전생으로 돌아갑니다. 전생 연령 퇴행은 계속적으로 연령 퇴행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원인이 발생이 안 되면 나타나지 않으면 전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합니다. 65페이지. 자, 선생님은 이제 깊은 최면 속에서 선생님이 가지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거보다 더 먼 전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말로 오는 것이니까 말을 잘 만들면 돼요. 특히 이 마음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문장을 머릿속에서 뭐 하나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케이스마다 다 달라. 그 사람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발휘해서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것을 하는 업으로 하면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니까 어쨌든 그런 능력도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적어놓은 걸 토대로 해서 자 전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저 암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선생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데 대답은 일반의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잠재의식이 합니다. 내 물음에 좋으면 엄지손가락을 움직이시고 싫으면 검지를 움직이세요. 그래서 좋다고 했을 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엄지손가락. 자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반응 그 밑을 보세요. 자 그럼 저 말에 따라 잠재의식이 그대로 반응하도록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을 아주 먼 과거 선생님의 전생으로 안내를 하면 선생님은 선생님의 잠재의식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이는 내용 그대로를 제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을 전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굴 속을 지나는 방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타임머신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붕 떠가지고 뭐 어디 딱 서 있는데 타임머신 밖을 나가보니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66페이지 끝부분 보면 재미있어요. 우주로 뭐 여행하고 그러니까 이걸 얘기로 만들어야 돼. 갑자기 전생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요령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맨 밑에 보세요. 66페이지 선생님은 주위를 살펴보는데 타임머신에 나왔어요. 세상에서 보던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전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아주 커다란 공간 속에
타임머신이 멈춰섰으며 선생님이 밖을 내다보니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67페이지 이제 중간 보세요. 자, 선생님 지금 발에 무엇을 신고 계십니까? 그럼 뭐 대답할 거 아니에요? 머리에는 뭘 쓰고 있죠? 머리 모양은 어쩌죠? 전생에 들어가면 자, 선생님이 얼굴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지금 현생에서는 여러분 얼굴 본 일 있습니까? 평생 자기 모습은 자기 얼굴은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나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여러분은 내 얼굴을 보지만 나는 내 얼굴을 몰라요. 가짜만 봐. 거울에 비친 가짜 얼굴만 보다 죽지 내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구나 그래. 눈이 이 얼굴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암시로 해서 전생으로 가서 전생에서는 나의 뒷모습도 앞모습도 옆모습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라 그래요. 발에 무엇이 있습니까?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머리 모양은 어떠세요? 머리를 길렀습니까? 짧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무릎은 어떻습니까? 허리가 이상한가요? 허리가 어떻죠?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대답에 따라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이제 알아내는데 꼭 이렇게만 묻는 건 아닙니다. 묻다가 보면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모르니까 여기서 숫자가 보입니다. 그냥 그런 소리를 첫 번째만 했더니 1773이라고 읽었어요. 읽으라면 읽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1773년도라고 보여지는데 더 물으면 어느 지역이냐 뭐 그것도 물을 수 있는데 안 물어서 그래요. 도살장이었고 그것을 억으로 삼았으니까 서양에는 동양도 마찬가지. 동양에는 백전이라고 그랬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자 고기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소 잡는 것 구경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뾰족한 머리를 치는 그 망치가 있다고 그랬고 그걸 일격에 치면 소가 쓰러진대요. 그런다고 그러죠? 자기가. 그 다음에 껍질도 벗기고 뭐 다리 오는데 목부터 잘라요. 이게 목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하고 자기가 평소에 목하고 어깨가 아프다는 거하고 뱀 얘기 나올 때도 목이라는 소리가 나왔고 못 잘랐고 소도 마찬가지 그렇고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지 않았냐. 자기도 얘기했듯이 많은 생물을 죽이다 보니까 그게 내기로 온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 목을 자르고 하면서 그것도 느끼거든요. 아무리 그냥 기계적으로 한다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직업이지만 사실은 소가 죽으러 올 때는요 눈물이 철철 흘려요. 우리가 소하고 대화를 못해서 그렇지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소도 개도 다 말을 하고 다 합니다. 사람처럼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이건 죽으러 오는 거니까 지금도 도살장에 오는 소들은요 눈물을 다 흘린다고 해요. 한때 하다가 도살장 오려면 점점 몰아서 점점 좁아지는 곳으로 몰아 들어가요. 그래서 쭉 가다 보면 깔때기처럼 몸이 딱 더 이상 못 가. 그럼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죽여요. 옛날에야 이제 붙잡고 있다가 도끼 같은 큰 쇠망치로 머리를 정수를 때리면 그냥 쓰러집니다. 일격에 친다고 하네. 저분은 뭐 한의사인데 소를 잡는 걸 본 일도 없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 길 딱 하는 거야. 정말로 백정우풍 자기 옷에 막 피가 튀고 그래서 가족이 냄새 난다고 싫어한다고 그러고 그때 몇 살이냐 하니까 31살인데 아들 딸도 있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것을 자기 기억 속에 자고간 그게 나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히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 중요하지만 결국은 치료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 그런 많은 살생을 한 결과가 지금 나의 목이 아픈 것으로 연관되는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 해보니까 북녀였는데 곤장을 되게 많이 있어. 허리. 그래서 지금 허리가 무지하게 아픈데 그런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현생의 경험이라도 병이 되는데 전생의 경험도 병이 된다는 거 보니까 우리 삶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구나, 연속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하냐? 치료하는 건 간단합니다. 어차피 말로 하는 거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그 일 때문에 목이 아픈데 여기에 목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약 받으세요. 자, 하나 드세요. 자, 입에 넣습니까? 물을 마시세요. 삼키세요. 삼켰습니까? 삼키는 순간 약이 도내주에서 작용해서 이제 더 이상 목이 안 아픕니다. 목이 안 아프죠? 그럼 안 아파요. 자, 이제 최면에서 깨어나면 이제 더 이상 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 원인이로 생긴 병이 다 나섰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깨우는 거예요. 그 과정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한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 약을 주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는 말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제 좀 저거하고 다르지만 어떤 치료를 전생 아니라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다중인격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척 중에 할아버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러면 거기 나오면 잠재의식 깊이 들어가면 그게 나와요. 들어갔던 게. 그럼 왜 거기에 있느냐? 그러면 대답합니다. 왜 할아버지인데 손자한테 그 있으면 괴로운데 왜 거기가 있냐면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괴로운 것이 돼요. 그럼 왜 왔냐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배고프다고 하기도 하고, 배고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치료하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잘 처리 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세요. 손녀가 괴로우니까. 그래서 항상 잘 차리는 걸 말로 차리는 거예요. 자, 조금 기다리세요. 밥도 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30초쯤 기다린 뒤에 자, 항상 잘 차려졌습니다. 쌀밥도 있고 소깃국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항상 잘 차려졌죠? 보이죠? 보인다고 그래요. 그 목소리는 다른 사람 목소리입니다. 드세요. 한껏 배불리 드세요. 한 2, 3초 다 드셨습니까? 이제 충분히 드셨으니까 할아버지가 좋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게 괴로운 거니까 자손이 떠나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떠나게 해줘요. 어떤 경우에는 안 나가려고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이제 친척이 온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수도 있고 이건 뭐 퇴마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 일도 하는 게 스님도 그런 일을 하죠. 목사님도 하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하는데 방법이 조금씩 달라. 우리는 말로 하는 거야. 깊은 최면만 들어가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꼼짝 못해요. 일단 나오면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예전에 효정이라는 학생 그 2년 동안은 기억 때문에 괴로워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효정이 막 공부도 잘하고 희망이 찬 효정이를 만들어 놓고 비행기 타기 직전 치료해서 깊은 최면 속에 한 9번 연습했으니까 잘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게 해놓고 자 지금 새로운 희망에 찬 정상적인 효정이 네가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아주 그 기억 속에서 그런 기억에 굉장히 고민하던 지금까지
그런 괴로워하던 효정이가 옆에 있다. 보이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 2년 동안을 어떻게 다 없애겠어. 몽땅 괴로운 나를 없애버리는 거지. 그런 방법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한 번 나오면 최면 변사람의 명령을 들으니까 자 지금부터 20을 센다. 하나를 셀 때마다 과거 효정이는 점점 100m씩 멀어져 간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 100m, 둘 200m 점점 멀어져 갑니다. 셋, 열 이제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여기 괴롭게 여기 왔던 효정이는 사라지고 이제 뉴 효정이가 여기 뉴 효정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공부도 잘할 것이고 그런 기억이 전혀 안 날 것이고 아주 희망찬 여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깨우고 나서 바로 이제 비행기 타고 보냈습니다. 11시 비행기니까 여기서 5시에서 7시는 끝내고 택시 불러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보냈어요. 기억이 만약에 그 효정이가 지금도 그 기억 때문에 고민이라면 나한테 벌써 연락 왔을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나도 나한테 연락을 생각이 없어지죠. 기억이 나면 그것도 하고 약속했거든. 혹시 그런 기억이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와야 된다. 안 오면 안 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있다. 전화로도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전화를 할 때는 네 셀폰에 반드시 이어폰을 껴라. 집수를 보면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 말이 들려야 되니까 그것까지 다 알려줬어요.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라고. 근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벌써 7월인가? 그러니까 7, 8, 9, 10, 한 3, 4개월 지났네. 그런 거 보면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과거 효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듯이 그런 방법을 사용해요. 말로 오는 거니까. 이런 치료 방법은 말로 오는 거, 돈 드는 거 아니고,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최면을 유도한 사람은 말만 들어요. 옆에서 뭐라 해야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다른 인격도 내 얘기만 들어요. 내가 하라면 되는 거야.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려고 하는 놈도 있어. 이제 그럴 때 이제 여러 번 해보면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방법을 잘 알면 이 방법을 하는데 모르니까 또 귀신 들어온다 소리는 성경에도 있거든. 막 두들겨 패요. 그래서 어느 경우엔 죽는 수도 있어. 대부분 참 무식한 방법이라나 생각합니다. 두들겨 팬다고 왜 나갑니까? 내보내야지. 나는 내 방법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스님들 어떻게 하냐면 팥 있죠. 붉은 팥. 이게 왜 팥죽 먹는 것도 귀신이 빨간 거 싫어하거든. 중국 사람들 빨간 거 쓰는 것도 다 귀신 쫓으려고 하는 거야. 팥으로 막 팥 한 그릇 갖다가 팥으로 막 던져 때리면서